것만으로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집에 있는 컴퓨터를 포렌식해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포렌식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혹시라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 텔레그램 N번방 경찰 수사는 정말 철저하고 대대적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어린이 청소년 성 착취물, 음란물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지 않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쓰레기는 될지언정 괴물이나 악마는 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 이제 N번방 같은 게 N번방은 괴물이자 악마입니다. 여러분, 수사하는 경찰 그리고 앞으로 검찰이 더 추가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벌을 내려주길 법원에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윤석열 총장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아직 더 못한 얘기 있나요? 준비한 얘기 중에? 아니요. 지금 우리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해야죠, 이제. 저 조금만 보태고 싶은 N번방 얘기, 우리 김태형 기자는 또, N번방에 카테고리가 있대요. 여군, 여경, 그리고 여교사,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이제, 아직 기사로는 안 나갔는데,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을 1년 만에 만나서 다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컴퓨터 혹은 핸드폰에 여전히 영상이나 사진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청법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지워낼 수 있는, 컴퓨터에서 뺏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작년 말에 대구 출장 갔다 온 사건이죠? 예. 그 얘기 그래도 잠깐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때. 그쵸. 그러니까 피해자분 예전에 거제도 몰카 피해 사건 피해자분과 그리고 대구 이제 전 남친 아니고 그냥 남성분한테 찍힌 건데 그분이 법무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건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도 그분들이 찍힌 영상이나 사진을 그러니까 지우도록 명령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분들이 사실은 저를 만나자마자 첫 번째 했던 말이 저 영혼이 타버린 것 같다. 그리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고 매일 모든 사람들이 나의 버선목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되게 피해를 좀 호소하셨어요. 한마디로 피해자의 어떤 증거에 대한 게 법원에서 그거를 삭제를 하라고 명령을 못하는 거죠. 현행법은 삭제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남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걱정일 거예요. 근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해자한테는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일종의 약간의 선처를 해줄 수 있다든지 또는 그것보다도 이게 민사상으로도 또 할 거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때 손해액을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글쎄요, 조금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실효성이 있는지도 좀 다른 문제라 되게 그분들 만났을 때마다 느꼈던 게 되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사람한테 감정이입이 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울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조금 너무 힘든 게 느껴져서. 자, 성인들도 그렇게 힘들 지경인데 이번 피해를 본 청소년 10대 여성들은 어떨까 정말 마음이 더 많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엄벌과 단호한 처벌 그리고 법원의 무관용 선고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윤석열 총장 장모 얘기를 우리 계속 나눠보죠.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엠번방 때문에 이 사건이 묻히는 게 아니냐라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엠번방 그리고 코로나19 이 와중에 그 윤 총장의 가족 스캔들이 지금 사실은 많이 묻히고 기사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 그쵸. 아주 3D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끝까지 계속 하고 있죠. 네. 지난주 금요일 얘기부터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한겨레 보도가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장모의 어떤 지금 피해 상황을 대검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건데, 당시에 보면은 뭐 안모 씨가 뭐 나를 덫을 놓았다, 나에 대해 덫을 놓았다, 함정을 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굳이 대검을 통해서 나온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 선배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저도 바로 취재를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 대검에 전화해서 이게 왜 대검을 통해라는 기사가 나왔냐 라고 얘기했을 때 대검 부대변인이 그냥 우리는 배경 설명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잠시 뒤에 그 대검을 통해라는 그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원래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윤석열 장모 장모 잔고 증명서 인터넷 그림 캡처 위조 뭐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 밑에 부제목 밑으로 보면은 최씨 대검 통해 안씨 주장은 거짓. 이게 안씨가 제보자죠. 그 사람의 주장은 거짓이다 라고 밝혔다는 거죠. 보십시오. 최씨가 대검을 통해서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장모가 이 사람이 그 검사가 아닌데 어떻게 대검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뭐 검찰총장 장모가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기사 내용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최씨 안씨 주장은 거짓, 계획적 접근 이런 식으로 대검을 통해라는 말이 싹 빠져버립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로 놀라운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이에 다시 우리가 검찰에 요청을 했었죠.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검찰 말은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 말은 이래요. 사실은 우리는 최씨,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배경을 설명해 줬을 뿐이다. 배경을 설명해 줬는데 기자가 잘못 알고 이렇게 썼다. 그래서 기사를 고친 거다 라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대검을 통해서 만약에 해명을 했다면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아무리 검찰총장 장모래지만 대검이라는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해명을 합니까? 그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 일선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검찰에서 대검에서 해명을 해줬다. 이게 자체가 이거 큰일 날 문제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배경을 설명해줬다는 말도 이거는 또 문제가 돼요. 왜? 일선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검에서 해명을 해주고 배경을 설명해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수사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그 취재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를 통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 대검에서 기자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걸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 문구를 쓴 기자가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대검의 부대변인이 우리 김태현 기자한테 그 설명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한겨레 기자한테 이런 배경 설명을 했다. 네, 배경 설명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했어요. 이제 배경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배경 설명, 최씨가 직접 대검을 통해서 설명 안 했다고 해도 그냥 대검 부대변인이 배경을 설명했다고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일선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리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의 장, 그건 공공기관의 장.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을 관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 처가의 일이 잘못됐어. 근데 청와대 부대변인이 기자한테 설명했어. 그거랑 뭐가 달라? 그럼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날 문제죠.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왔었어요. 그 첫 번째 배경 설명을 했다. 그 두 번째 전화가 왔는데 두 번째 전화가 와서 했던 말이 배경 설명은 맨 마지막 문장을 배경 설명한 것이다 라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전화를 다시 걸었다고요? 네.
근데 그 마지막 내용과 그 윗문단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시 전화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다시 전화했다는 거에서 조금 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검에서 지금 도덕적 해이가 벌어졌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윤석열 총장 장모에 대해서는 대검이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개입을 한 거에 대해 변명을 하다 보니 이 말이 꼬이는 겁니다. 이거는 일선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검은 여기서 입을 열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장모 최모 씨는 변호인 선임 안 했어요? 변호사랑 그리고 지금 아들과 변호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변호사가 법조 기자들한테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진짜 이해가 안 가. 정말 이게 만약에 청와대 저랬다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최강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 최강욱 전 비서관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청와대 현직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청와대 대변인이 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이거에 비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아니 뭐 만에 하나 뭐 100보 50보 양보해서 청와대 직원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 그거는 논란이 됐었지만 네. 근데 뭐 직원이야 그렇다 치고 만약에 어떤 조직의 공공기관의 수장이 개인적인 일에 스캔들을 가지고 그 대변인실에서 해명을 하고 배경 설명을 얘기한다는 건 다른 부분을 다 제외하더라도 맞지 않는 얘기죠. 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법무부가 이미 2013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주지청장으로 있을 때 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라는 그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연골고리가 어디까지 됐냐 그 사람 이름이 나왔잖아요. 예. 누구였죠? 그 사람 이름? 우리 다 같이 여쭤볼까? 하나 둘 셋. 빵. 왜 안 해? 네, 몰빵을 나는 그럼 병만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그럼 빵. 이름을 얘기해. 제가 빵. 교를 하겠습니다. 안. 자, 네. 뭐 저희가 그냥 지금 그 농담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 2013년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예, 사실이 맞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건 뭐 흔들릴 나왔죠. 수 없는 팩트로 하는 안겨도 거고요. 나왔고요. 예.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지금 현재 그 통합당 대표이자 미래통합당 대표이자 종로구의 후보인 국회의원 분이죠. 후보죠. 자, 근데 이 정직 1개월 처분이 법무부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네. 황교안 당시 장관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해서 네. 지금 결국은 그 윤석열 총장의 실체적 진실이 뭐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다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수사를 했었죠. 그래 그것 때문에 찍혀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계받은 사유는 법무부가 공개하기로는 이 사람이 재산 등록을 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정직 1개월을 먹었다라고 해서 관보에 그렇게 게시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정대택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장모 그다음 부인과 관련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법무부, 검찰 쭉 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법무부가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합니다. 당신이 민원 제기한 이 건 우리가 징계했어요. 뭘로? 당신이 말했던 그 건을 징계했어요. 네. 라고 보낸 겁니다. 이제 관부에는 재산 등록을 잘못해서 징계했다라고 했는데 민원인들한테는 당신이 말한 그 건 장모건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했어요. 정직 1개월 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정대택 씨도 그거 받고
그럼 징계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정대택 씨가 징계를 요구한 사유는 독직. 네, 뭐 이런 독직 거죠? 그리고 위증, 명예훼손 명예훼손. 이렇게 해서 완전 그 장모 최 씨와 관련된 사유라.